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세 사기에 대처하는 민사적인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빌라왕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임시적으로나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않으면 이 피해는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임대인이거나 아니면은 중개인 또는 중개사 협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느 쪽이 자력이 있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먼저 설명드릴 유형은 중개인이 실제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전형적인 사례가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속이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라고 속인 다음에 중간에서 보증금 차익을 가로채고 몇 달간 임차인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중개인이 대신 보내주는 형태죠.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주면 금액이 최대가 되었을 때 딱 떠버리는 거예요. 형사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횡령죄냐 아니면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임대인이 전세계약 설정을 중개나 대리할 권한을 준 바가 전혀 없다면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 유명한 것은 이제 빌라왕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전에 안산 오피스텔에 있었던 이모 씨의 사기 사건, 또 신림동 남모 씨의 사기 사건 등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큰 사건들이었는데요. 저도 그 사건들의 많은 부분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런 유형에서는 사실 중개인에 대해서 사기라는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기가 받은 돈을 거의 대부분 소비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시키는 그런 것 외에는 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돼요. 협회의 공제증서라는 것도 고의에 의한 범죄까지 커버하지는 않기도 하고, 또 되더라도 전체 피해 금액의 일부만, 즉 여러 피해자들이 나눠서 받는 것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임대인에게 계약관계를 귀속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민사소송은 진행이 되는 것이 많아요.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맺은 계약이 임대인이 알고 있는 월세가 아니라 임차인이 알고 있는 전세라는 것을 법원이 입증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사례에서 임대인들이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은 중개만을 의뢰했지 아무런 대리권을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위임장을 막 위조해서 보여주고 현란한 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사기꾼이 사기를 잘 쳤다는 내용이지 그걸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임대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없고, 기본 대리권도 없고,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표현대리라는 것조차 성립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임대인이 중개상, 이 사람에게 마치 자신의 대리인으로 보일 수 있는 외관을 부여하였다든가, 대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 대리권이 실제로 있었다든가, 대리권이 주어졌다가 소멸한 다음이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때는 표현대리가 성립돼서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의 효과를 귀속시켜버리게 되죠. 이러면 보증금을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 계좌에 보증금과 월세를 송금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걸 중개인 계좌에 보낸다든가, 임대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어 버리기도 해요. 물론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중개인이 인정이 된다면 임대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리 대리권을 넘어 처분 대리권까지도 수여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 만한 외관이 계약 당시에 이게 작출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주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소송을 하게 될 때 예비적으로 이 불법 행위의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도 청구 원인으로 추가를 해둡니다. 이때 이 사용관계의 입증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즉, 임대인이 이 중개인에게 중개인을 사용했다라는 점을 임차인 입장에서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가는 방법, 또 표현 대리를 주장하거나 유권 대리를 주장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외에는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과 이 월세 보증금 차액 상당액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많은 경우 임대인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만약 임대인 쪽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중개인에게 아무런 관리 대리권조차 부여한 바가 없다는 사정을 자신이 잘 설명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반대의 경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임대인이 아무런 자력이 없고 중개인이 충분히 이상한 매물임을 잘 알 수 있어서 중개인에게 과실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으로 대표적인 게 바지 소유자를 앉혀놓고 수십 수백 채를 피해자들의 전세금으로 사들이는 이런 빌라왕 유형이 있고, 또 신탁사 소유의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이미 임대차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하죠. 대체로 이런 경우에서는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자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중개인으로부터 손해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중개인이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중개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을 과실로 잡게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런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서도 손해배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물론 1억 원의 한도를 여러 피해자가 나누어 받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복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회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 측의 과실이 통상적으로 적게는 한 30%, 많게는 한 70%까지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판사님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공인중개사에게 100% 책임을 인정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근거로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다른 사례와 비슷한데요. 임차인에게 보통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너가 조사 확인을 할 책임을 게을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임차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전세 사기 사건은 위에 두 가지 유형이 어떤 경우든지 임차인들이 굉장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들에게도 큰 고통이 있지만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소유자와 직접 대면을 하고 또 신분을 확인하고 잔금 당일 아침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고, 먼저 넣은 가계약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계약을 어쩔 수 없이 진행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하지 않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